안녕하세요. 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문의 그릇입니다. 지은이 김원,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같은 사주를 타고났어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느냐가 삶의 모습을 상당 부분 바꾼다. 사주팔자가 좋아도 어떤 부모 아래 태어나서 어떤 환경과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타고난 운을 사용하는 정도의 개인차가 있다. 특정 질병의 DNA를 가진 경우라도 요즘은 미리 알면 어릴 때 처치를 하거나 자라면서 생활 습관을 조심해서 발병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도 한다. 팔자도 그렇다. 타고난 단점이나 어려운 시기를 미리 알고 조심해서 나쁜 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물론 타고난 장점이나 좋은 시기를 미리 알고 과감히 움직여 더 큰 결과를 꾀할 수도 있다. 사주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권하나요? 잘하는 일을 하라고 권하나요?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명리학의 입장은 명확하다. 잘하는 일은 직업이고 하고 싶은 일은 취미가 답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해 성공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한 경우를 많이 겪는다. 이것이 나쁜 운을 부르는 행동으로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잘하는 일을 외면하는 경우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다. 명리학의 관점에서는 잘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세상에 기여하며 세상을 유지시키는 위대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 인생은 길고 대부분의 일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벌어진다. 당장 오늘의 성과 때문에 관계가 훼손된다면 이는 미래의 기회를 깎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 관계를 잘 이끄는 핵심 원리 자체는 간단하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체로서의 나를 다른 개체의 눈으로 보고 전체 자연의 눈으로 보는 과정을 반복한다. 정신의학에서 역할을 바꾸어 보는 심리극과 같다고 보면 된다. 나의 작은 역할이 자연에서 소중한 것처럼 남의 작은 역할도 소중하다는 의미다. 우리의 작은 역할들이 모여 대자연을 이룬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감히 남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 안의 작은 점들이다. 하나의 점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는가. 점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여서 위대한 자연을 이룬다. 남에게 기본적인 주고받기도 할 줄 모르면 함께 살 수 없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나쁜 운을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는다. 수많은 개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들의 전체 합,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는 관점이다. 나무와 나무들을 너무 세세하게 볼 필요가 없다. 하늘 위에서 숲을 보고 그 숲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핀 후 다른 나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 숲 전체에 미치는 큰 그림만 파악하면 충분하다. 환경과 자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옷은 일단 벗고 와야 한다. 남 보기에 멋있지만 내 몸을 조인다면 내게 좋은 옷이 아니다. 내 몸이 편해야 개인이 환경과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음양오행의 순리에 부합한다. 목표를 내려놓으면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 원래 인간은 무계획적으로 살게 설계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바꾸는 방법도 모른다. 기존의 목표로 꽉 찬 마음에 새로운 목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일단 지금 목표를 비워내면 새로운 꿈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 그것이 결국 현실적인 목표와 더불어 좋은 운을 부른다.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또 하나의 기술은 잘 잊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성공이나 실수에서 교훈만 남기고 기쁨과 좌절의 감정을 제거하는 사람이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흐르는 강물이 늘 같아 보여도 1분 1초로도 같은 물이 아니다. 계속 흘러간다. 우리 몸의 적혈구도 금방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지구의 균형, 자연의 향상성은 수많은 변화의 집합이다. 그렇다면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한강이 같은 자리에 있으니 한강이라고 부르듯 내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나라고 부를 뿐이다. 이미 지나간 나에게 묶여 있으면 오늘의 나는 자연의 일부로서 오행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 지나간 기억은 죽은 나이고 오늘의 생각이 살아있는 나다. 음양오행을 차지하고라도 과거에 발이 묶이면 현재를 잘 살 수 없다. 이전의 성공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중년 나이에 소시적에 내신 1등이었다는 이야기나 하며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한번 크게 성공한 방식을 절대 진리라고 착각했다가 다음 비즈니스에서 크게 실패하기도 한다. 어제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실패했다는 사실만 받아들인 후 경험치를 높여야 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타고난 팔자보다 좋은 운을 받아들이게 된다. 나아가 과거의 일에서 감정이라는 기름을 걷어내고 교훈이라는 영양분만 얻어낸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 가능성은 줄일 수 있다.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굉장히 안타깝다. 조직과 업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일하는 태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업무 방식은 본인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에 그런 사람을 보면 다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매일 과중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늘 표정을 찌푸리고 있다.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쉽게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그러면 새로운 일과 사람을 만날 때도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며 만나지 못한다. 운은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는 것은 나와 환경이 서로 기회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일 찌푸리고 있는 사람, 여유롭지 못한 사람, 자신의 기운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한 사람은 좋은 운을 부르기 어렵다. 나와 환경 간의 균형과 소통이 막히기 때문이다. 불현듯 홍콩에서 부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팔던 후배의 말이 떠오른다.
사실 이 회사나 저 회사나 금융상품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누구한테 사고 싶은가가 핵심이죠. 당신이 그 고객이라고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에게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피곤에 찌들어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여유로워 보이는 인상, 나아가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옆 사람에게도 좋은 운을 나눠줄 것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긍정적인 말 습관이 몸에 배면 좋은 운을 계속 불러들이게 된다. 마음이 긍정적이라 해도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환경도 상황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혼잣말이라도 해야 긍정의 프로세스가 강화된다. 입보살이라는 말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최근 출간된 책들 중에는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때로는 따끔하지만 진실한 조언 등의 긍정적인 말이 좋은 일을 만들어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험담, 폄하하는 말, 사실을 왜곡하는 말 등 부정적인 말은 나쁜 일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의 책이 꽤 많이 있다. 명리학의 관점에서도 이 주장을 지지한다. 말의 기운은 귀를 거쳐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남의 귀를 거쳐 남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다시 마음을 만드는 상호순환 관계다. 긍정적인 마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남에게서 장점이나 기회를 찾고자 하는 태도를 만들어 작은 운도 큰 복의 씨앗으로 키운다. 부정적인 마음은 나와 남에게서 단점이나 체념, 변명하는 태도를 세워 작은 운도 큰 화의 불씨로 키운다. 전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며 후자는 자기 자신만 보호하고 연민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큰 숲의 한 그루 나무와 같고 큰 산 속의 바위 하나와 같다. 남과 어울려야 나무가 숲이 되고 바위가 산이 된다. 남을 좋게 하는 것이 자신의 격을 높이는 길이다. 주변 환경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긍정과 부정의 재료들이 다르다. 물론 타고난 사주팔자에 따라 주변 환경이 달라지니 이 차이가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주변 환경을 재료로 감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개입할 기회는 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감정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다. 명리학에서 보는 나는 자신의 한 구성원이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혼자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남과 함께 어울려 만들어진 큰 우리가 대단한 것이다. 따라서 옆의 나무보다 조금 키가 작다고 대수로울 것 없다. 나무 한 그루가 커봤자 숲속의 일부다. 내 옆에 큰 나무도 더 큰 나무 옆에서는 작은 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라는 나무는 그저 지금보다만 더 자라면 된다. 남과의 비교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하나의 지표일 뿐 옆 나무만큼 자라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삶의 마라톤에서는 이전 기록보다 단축하면 성공이다. 자연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짧은 시간 호흡하다 사라져갈 수많은 구성원 중에 하나이니 남과 비교하며 주어진 시간을 소모하지 말자는 의미다. 원하는 성취와 행복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마음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묻지 않고서 점과 사주를 보고 멘토를 찾아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은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알고 현재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얼마나 힘든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깨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나 마음 상태를 문장으로 적어보고 정기적으로 녹음하고 들어보자. 마음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면 환경에서 오는 소리에도 새로운 귀가 트인다. 사실 본인 목소리를 듣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쑥스러움을 넘어 정면으로 자신을 바라본 사람에게만은 쑥스러움을 넘어 정면으로 자신을 바라본 사람에게만은 눈과 귀가 있다. 그 눈과 귀는 외부 환경의 특정 이벤트들이 좋은 운을 가져오는 신호인지 아닌지도 예민하게 고를 수 있게 된다. 그 눈과 귀는 외부 환경의 특정 이벤트들이 좋은 운을 가져오는 신호인지 아닌지도 예민하게 고를 수 있게 된다. 자신과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환경과 대화를 잘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에는 신호뿐 아니라 잡음도 있기 때문이다. 명리학 관점에 오는 나와 환경, 즉 나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창출된다. 나만 존재하면 운이라는 개념도 무의미하다. 모든 상황에서 남과의 관계,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이 환경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환경의 한 구성 요소로서 기여하는지를 핵심 질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환경의 한 구성 요소로서 전체의 조화로운 생존에 기여해야 좋은 운이 온다. 남과 소통하되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의 나무, 물, 바위 같은 개체라고 생각하고 흘러가는 상황을 운의 순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환경의 한 개체로서 전체 환경을 지탱하는데 일정 역할을 해야 우주의 기운이, 대자연의 운이 나를 돕는다. 이를 자존감 지키기와 혼동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주변 환경에 스스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묻는다. 운의 교류는 1:1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좋은 마음과 행동이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주변 누군가가 나를 돕는 운이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